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분사의 그 서술적 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그 한전적 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오늘은 이제 그 서술적 용법인데요. 어저께 뭐 잠시 언급했지만은 한전적 용법은 말 그대로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를 보시면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뭐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서 이제 수식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명사가 먼저 나오고 자 ing 형태가 나온 다음에 뒤에 이제 명사가 나오면 이렇게 이제 수식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명사가 먼저 나오고 뒤에 ing가 나오게 되면은 이 명사를 이제 수식하는 형태로 볼 수도 있긴 한데 서술적인 용법으로 이제 본다는 거죠. 서술적 용법. 그래서 이 명사가 뭐뭐 하는 거죠. 명사가 주어가 돼가지고 뭐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정적 용법이라든지 뭐 서술적 용법 이런 것들은 이제 크게 구애받지 말고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느냐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The news that he lost the game was shocking. 자, 여기 이제 전체 동사죠, 그렇죠? was shocking. 놀라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된 이하가 the news를 이제 수식하는 형태죠, 그렇죠? 그가 lost the game, 게임에 진 거죠, 그렇죠? 그가 그 게임에 진 그 소식. 그 소식은 was shocking, 놀라웠다. 이제 s가 붙어도 요 이제 이 자체로 우리가 하나의 단어로 보기 때문에 s가 붙어서 복수형이 아니고요. new라는 거는 뭡니까? 형용사잖아요, 그렇죠? 형용사에 s가 붙어갖고 복수가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로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was shocking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요 소식하고 그가 그 게임에 진 거하고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동격의 접속사라고 합니다. 동격의 접속사. 이런 거 이제 관계대명사라고 하지 않고 접속사라고 그래요.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주격 관계대명사냐, 뭐 목적격 관계대명사냐, 뭐 소유격 관계대명사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누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선행사가 뉴스가 선행사잖아요, 그렇죠? 선행사가 이 문장에 어디에 위치하느냐, 주어에 위치하느냐, 또 보어에 아니면 목적어에 어떤 소유 관계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관계 대명사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 문장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우리가 접속사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마지막 그 14강 강의에서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때 또 접속사하고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일단 이제 하나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동격의 접속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생략이 가능하고요. 근데 요것도 이제 굳이 뭐 뒤에서부터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요. 또 뉴스, 소식은 he lost game, 그가 게임에 졌다는 거다. was shocking, 놀라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비동사 플러스 ing가 오니까 이 자체가 이제 하나의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놀라움, 그렇죠? shocking.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서술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면서 뒤에 비동사가 이제 생략된 거죠. 생략되고 ing가 온다. 이러면 이제 서술적 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the children came running. 아이들이 왔어요.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달려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달려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달려가 먼저 앞에 오죠. 그죠? 영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온 게 먼저예요. 온 게. 왔는데 어떻게 왔느냐? running. 달려서 왔다. 졸면서 왔다. 이럴 수도 있죠. 졸면서.
그래서 이제 이 분사구문을 쓰는 이유는요, 말 그대로 이제 그 동시 동작의 성격이 가장 강합니다. 동시 동작. 오는 거 하고 달리는 거 하고 동시 동작이잖아요, 그렇죠? 달려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하나는 ing를 써야 되는 건데 DO는 이제 run에다가 이제 ing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the children came running, 달려왔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서술적 문법이라고 그래요. 뭐 수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All students feel attracted by the idea of traveling alone. 자, 모든 학생들은 feel, 느낀다, 동사죠, 그렇죠? 자, attracted, PP형이 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feel 다음에는 이제 이 feel이 이제 감각동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감각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PP형이 이제 형용사라고 그랬죠? by the idea of traveling abroad. traveling abroad은 이제 해외로 여행 가는 거죠. 해외로 여행 가는 the idea, 그 생각에 의해 attract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매혹적인 거, 또 매력적인 거, 이게 주의를 끄는 거를 얘기하죠. attract, 그죠? 그래서 이런 생각에 해외여행 가자는 그런 생각에 모든 학생들이 이제 흥분이 된 거죠. 관심이 들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에 의해서 주의가 끌리게 된 거니까 수동태로 이제 쓰는 거죠, 그렇죠? feel attracted, 끌림을 느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호기심을 느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He sat surrounded by the girls. 자, 그는 요것도 마찬가지죠. 동사 나오고 PP형이 나왔어요. 여기는 ING형이 왔고. 왜냐? 여기는 아이들이 이제 달리는 그 어떤 주체가 되는 거죠. 주체. 달리는 주체. 능동. 그쵸? 그래서 ING를 쓰게 되면 이제 능동의 의미라고 보면 되고요. 수동태를 쓰게 되면 이제 완료의 피동, 수동의 의미죠. 그쵸? 그는 앉았는데 어떻게 앉아? 둘러싸인 채. by the girls. 소녀들, 그 소녀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채. 그래서 이제 수동태를 쓴 거예요. 앉았다. 그런 얘기죠. 자, we heard a noise coming from the window every morning. 자, 우리는 들었다. a noise, 하나의 소음을, 그쵸? 하나의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어디서 왔어요? coming from window, the window. 창가에서 매일 아침 창가로부터 온. 그러니까 이 노이즈 입장에서 뭡니까? 오고 있는 주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ing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 되고, 여기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 소음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A noise is coming, 그렇죠? A noise is coming. 근데 이제 is 비동사 이제 생략된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지각동사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지각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온다 그랬죠? 물론 이제 ing형이 와도 되고요. 근데 ing형이 그냥 바로 온 게 아니고요. 비동사가 동사의 원형으로 해갖고 먼저 온 거예요. 먼저 왔는데 여기 이제 생략된 형태죠, 그렇죠? 비동사는 거의 생략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동사가 있는 상황에서 ing만 남은 거죠. coming. 그렇죠? 자, we heard. 자, we heard a noise coming from the window every morning.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장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이렇게 외워놓으면은 뭐 말하기라든지 작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원활하게 되니까 선생님은 계속 뭐
강의하면서 강조하는 거지만 문법적인 사항들을 이제 뭐 하나하나씩 외우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건 결국에는 어느 순간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이제 부지런히 이제 외워두면은 적어도 그 문장에 대한 감각은 남게 됩니다. noise coming, noise coming, coming이 왔었다. 이런 이제 감각이 있잖아요. He sat surrounded by the girls. 이런 이제 감각들. surrounded가 왔구나. 이걸 굳이 ing를 써야 되는지 pp형으로 써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고 감각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All thrones feel attracted by the idea of traveling abroad. 이런 것처럼 feel attracted, 끌렸다는 거예요. 끌림을 느꼈다는 거예요. 끌림을 느낀다. 자, 그렇게 해서 문장을 이렇게 외워주면 좋다. 감각은 살아있거든요. 우리가 이 지식 체계가요. 우리가 이제 이 기본적으로 뭐 문법은 어떤 내용이다. 뭐 접속사, 동격의 접속사, 관계대명사, 뭐 ing는 뭐고 또 pp형은 뭐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1차적인 이제 지식체계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이제 감각이 있잖아요. 감각. Set, surrounded, feel attracted, knowledge coming from. 이렇게 해서 ing가 왔구나, pp형이 왔구나 이런 이제 감각들이 있잖아요. 이런 감각들은 어떻게 보면은 2차적인 이제 지식체계거든요. 그런 것들은 잘 안 잊어먹게 돼요. 다른 것들은 우리가 단어 같은 거 외우면은 그것을 잊어먹잖아요. 시간 지나면.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반복을 통해서 완전하게 익숙해질 때까지 이제 외워놓으면은 그것도 이제 2차적인 지식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감각 같은 거는 잘 안 잊어먹게 돼요. 왠지 느낌이 싸하다. 그럼 틀린 거예요. 왠지 맞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감각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 will have my MP3 player refilled as soon as possible. 자, 사역동사 나왔죠? 사역동사 다음에 여기 동사 원형이 온다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동사가 생략된 거예요. 자, I will have my MP3 player. 자, 내 MP3 플레이어가 리페어가 이제 고치는 거잖아요. 고치는 수리하는 거죠. 근데 MP3 플레이어의 입장에서 뭡니까? 수리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PP 형태를 쓰는 거예요. as soon as possible. 자, 나는 내 MP3 플레이어를 고칠 것이다. as soon as possible. 가능하면 빨리. 그렇죠? 이런 얘기인데 MP3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고침을 당하는 거니까 PP형을 쓴다는 거죠. 그렇죠? 자, I will have my MP3 player refilled as soon as possible. 자, 그렇게 이제 외워주면 되고요. 자, 7번. I met a girl singing in the park. 자, 나는 한 소녀를 만났는데 singing in the park. 그 소녀는 공원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공원에서 노래 부르는 그 소녀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소녀가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렇죠? 소녀가 노래를 부르는 거기 때문에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서술적인 요법이라고 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명사가 나오면 한정적 요법. 뒤에 명사가 앞에 오고 뒤에 ing형이 오면은 서술적 요법.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I met a girl singing in the park.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직독직해 할 때 이제 뭐 어라든지 더라든지 뭐 전치사 in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이제 우리는 다 일일이
직독직해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는 왜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게 더, 인, 전치사 그렇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해석할 때 나는 만났다, I met 한 소녀를 나는 소녀를 만났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나는 한 소녀를 만났다, I met a girl 노래 부르는 singing 공원 그 공원 안에서 그 공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는 사람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공원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공원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공원에서. 그 말에는 우리나라 말에 굳이 그 공원이라고 얘기 안 해도 말 듣는 사람하고 나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우리나라 말에는 굳이 그 공원이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영어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해석에 옮겨서 외워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안 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원 안에서 in the farm 그 공원 안에서 in the farm 좀 더 명시적으로 저 공원이라고 하면 in that 공원 in that park 이렇게 되는 거죠. in that park 그런 식으로 이제 that을 쓰기도 하는데 뭐 this나 that을 쓰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하면 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I met a girl singing in the farm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음할 때 I met a girl singing in the park in the park 이런 식으로 이제 전치사를 강하게 발음하면 안 되고요.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I met a girl singing in the park 들리란 말라 in the park 그러니까 it이라고 강하게 발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능하게 약하게 발음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지 뭐라고 할까요? 허밍처럼 이렇게 들린다고 할까요? 말하는 거는 같은데 안 들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됩니다. 이제 8번 같은 경우는 자 이것도 이제 there are 하면 이제 뭐가 있다 그랬죠. several offers 통으로 이제 there are several offers 몇 가지 제안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꺼번에 이제 통으로 이제 해석을 해버리면 되고 자 그 다음에 reject가 이제 거절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몇 가지 제안들이 거절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PP 형태가 된 거예요. PP 형태가 by the committee는 이제 위원회죠. 위원회가 야 얘는 예산이 부족해. 얘는 현실성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해고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갖고 거절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제안들이 거절당하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제안의 입장에서 보면은 수동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here are several offers rejected by the committee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의원회 그 의원회죠. 위원회 그죠? 그 위원회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의도적으로 해석을 다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문장을 외울 때 좀 더 수월하게 외우면서 장문이라든지 또 말할 때 틀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there are several offers rejected by the committee 이런 식으로 해서 또박또박 말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이제 이 말이 좀 이렇게 빠른 편은 아니에요. 좀 느린 편이기 때문에 어학을 하는 데 있어서 별로 이렇게 좋은 그런 이제 그런 조건은 아니거든요. 아니지만 중요한 건 이제 언어가 우리가 이제 그 영어를 말할 때 보면 미국 사람들이 사실 영국 사람보다 더 빨리 말하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 빠른 거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빨리빨리 말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언어를 우리가 습득하는 데 있어서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에요. 말이란 거는 정확하게 의사소통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를 빨리 말한다. 또 빨리 말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사람이 말한 걸 내가 알아듣고 내 말을 또박또박 말을 해주면은 되는 거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처럼 완벽하게 영어를 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한 문장 한 문장씩 간단하게가 말을 배우는 것처럼
하나하나씩 내 걸로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천천히 말한다고 해서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주변에 외국 친구들이 많게 되면요, 저절로 이제 그게 자주 사용하게 되잖아요. 언어라는 것을 자주 사용하게 되면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예. 이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문장을 외우는 게 이제 하나하나 어렵고 뭐 속도도 느리고 할 수 있지만은 익숙하게 이제 자꾸 외우다 보면은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내일은 이제 그 분사에 그 접속사를 붙이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뭐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말이냐, 아니면은 뭐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말이냐, 거기에 맞게 뭐 양보도 그렇고요. 거기에 맞게 뭐 접속사를 이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런 요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 것들 때문에 영어가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접속사가 분사 구문이라는 게 접속사 없이 이제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렇죠? feel attracted, set, surrounded, 동사가 투가 어떻게 보면 동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문장을 조금 더 센스 있게 간략하게 말하기 위한 그런 이제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그런 문법들이기 때문에, 문장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익숙하게 쓸 줄 알게 되면은 영어 독해력이 많이 향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냥 앞에서부터 쭉쭉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걸 자꾸 앞으로 뒤로 갔다가 앞으로 왔다가 다시 뒤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은 우리말로는 이해가 될지 몰라도 영어 공부하는 데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the news, 너 뭐 소식이 있구나. 어떤 소식이야? He lost game. 그 게임을 잃었다는 거죠. 그게 뭐였어요? 어제 shocking, 놀라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쭉쭉 넘어가라는 얘기죠.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진행하고요. 아무튼 내일은 이제 그 접속사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분사 구문을 이해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